원장님들 뭐 평소뿐 평소에 술자리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갖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예, 보통 아마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제 한 번 생기는 이상.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한 번에서 한 두 번 정도가 평균이긴 한데 지금처럼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송년회가 겹치다 보니까 3회, 많을 때는 5회 정도까지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담은 뭐냐면 이제 보통 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쉬어줘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쵸. 뭐 3일이나 4일 정도가 되면은 전혀 쉴 시간이 없으니까 좀 많이 부담스럽죠. 힘들고. 탁주가 제일 심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증류수, 네. 가장 증류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숙취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그 막걸리 계통도 되게 이렇게 좀 잘 발효된 그런 막걸리는 좀 좋은 술은 좀 덜한 것 같고 또 이제 요즘에 유행인 이제 소맥이라고 해서 소주와 네. 맥주를 섞어 먹는 그런 것들이 하여튼 뭘 섞어 먹으면 이제 좀 숙취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음주를 하기 전에 얼만큼 이제 속이 좀 채워졌느냐 그리고 그 상태를 얼마나 좀 이렇게 말도 많이 하거나 좀 즐겁게 먹느냐와 그 어떤 기분적인 거 되게 많이 좌우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기분이 나쁘게 좀 음주를 하면은 다음날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같이 먹는 분들이 좀 재밌게 좀 즐겁게 음주를 하면 양을 좀 많이 하더라도 좀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얼만큼 잘 섭취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술자리에 가면은 주변에서 권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흔히 이제 음주를 많이 해도 얼굴색이 변하지 않고 이제 태도가 변하지 않은 분들은 저 사람이 술을 되게 많이 먹는구나라고 오인을 해서 더 많이 권하게 되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많이 탁해지거나 이런 분들을 좀 꺼리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음주량을 이렇게 아주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얼굴색이 전혀 변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떤 자리에 가면은 이제 저 사람은 멀쩡하게 잘 먹는구나 해서 이렇게 권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가 좋으면 또 많이 먹게 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섭취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음주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정량의 기분이 좋은 분위기에서 마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인의 그 사람마다 그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이제 적정 주량은 다르겠지만 그쵸. 그 리미트를 벗어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의학적인 거와는 다르게 좀 개인의 역량을 잘 측정을 해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거를 꼭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렇게 다음날 일부러 땀을 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거나 사우나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땀을 빼는 게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숙취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한약적으로 이제 한토화 3법이라고 해서 네. 토하거나 아니면 땀을 내거나 아니면은 하제, 뭐 변을 뭐 대변이나 대소변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게 대열과 대독으로서 몸에서 작용하는 노폐물이기 때문에 잘 배출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음주를 많이 하시면 이제 몸에 열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혈류량이 일부 너무 과부하가 생기거나 줄거나 이러면 뭐 어지럽고 이제 두통이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땀을 내기 위해서 뭐 한증막이나 찜질방 같은 데 가면은 오히려 더 열이 이제 치성해가지고 쓰러지는 경우도 생기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사우나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날 이제 음주를 하고 뭐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자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적은 피해는 이제 심한 코골이인데 심한 피해는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일단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혈압이나 뭐 대사질환 같은 경우가 있는 환자분들은 이걸 꼭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젊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좀 땀을 해도 내 맥박이나 기본적인 바이탈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적절하게 내 몸을 체크해가면서 땀 배출을 하는 게 몸의 노폐물을 빨리 배출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체질마다 약간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 원장이 말씀하신 게 조금 이제 저는 약간은 좀 반대 의견이 하나 있는데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뭐 가라해상탕 아니면 해주단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유명한 우리 한약재 중에 공진단 이런 것들의 장점은 그러니까 몸을 잘 견디게 만들 수 있고 빠른 이 아세탈데르의 이제 분해와 그 발산을 시킬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게 또 이제 단점이 뭐냐면 그로 인해서 음주를 더 많이 마십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이제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네. 이 모임에 이제 다른 저희 한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공진단을 가지고 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음주량이 생기고 그래서 그쵸. 사실 장점을 잘 작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마치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해서 몸이 좋으면 음주를 더 하는 것처럼 이런 좋은 약재를 잘 활용을 해야 되지만 남용을 해서 또는 적절하지 않게 활용을 해서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게 아닐까 이런 네.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뭐 보통 단순 건망증이라도 좀 잦아지면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닐까 덜컥 겁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증상을 좀 구분 지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염창석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건망증하고 치매는 좀 구분을 해야 되고, 사실 건망증은 좀 가볍고 이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뭐 저 또한 겪고 있긴 하지만 하는 거지만, 치매는 심각한 질환으로서 인식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건망증과 치매의 가장 큰 차이는, 건망증은 내가 건망증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경우고요. 치매는 내가 건망증이나 기억을 못한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한다라고 아마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뭐 한 8가지, 10가지 정도의 그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한 분류가 있지만, 제가 크게 4가지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그 건망증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단어 자체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치매는 단어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이게 뭔지 자체를 기억을 못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해당 사건이 그 해당 사건 힌트를 주거나 뭔가 말머리를 주면은 기억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건망증인데, 치매는 그 사건 자체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기억을 못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갔다는 것 자체에 인식이 없었다는 게 이제 치매가 되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억력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것도 힌트를 주면은 그 자체를 기억을 하는데, 이제 치매는 힌트를 아무리 줘도 내가 뭘 했는지 자체를 인식 못하는 게 이제 치매의 차이일 거고요. 네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 여부입니다. 건망증은 내가 건망증이 심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데, 치매는 그렇지 못하죠. 나는 건망증이 심하지 않아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죠. 이제 아마 이런 걸 가지고, 물론 자세한 치매에 대한 범주는 그게 어떤 범주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인지 검사라든지 뭐 MMS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건망증인지 치매일지에 대한 인식을 할 때는 이 정도로 일단 구분을 해서 체크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젊은 층에서도 이 건망증이나 기억력 감퇴 맞아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염창수 원장님,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예, 아마 젊은 분들도 이제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자꾸만 까먹고, 근데 제가 첫 번째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뇌를 써야 되는데요. 요즘엔 이제 잘 안 씁니다. 큰 축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치매 예방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소근육을 움직이는 그런 방법들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가, 결국은 기억력과 관련된 것도 뇌에 중추라는 건 이제 대뇌 피질이나 아니면 해마라고 하는 부위에서의 어떤 활성화와 그 기능이 떨어지는 뭐 혈관성 치매든 알츠하이머든 뭐든 일정 부분 그런 그 대뇌 피질 자체에 이제 악영향을 주는 형태가 되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가 되는 거고, 기억력 장애가 생기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망증이 생기는 경우도 그런 결국 뇌의 피질 자체에 자극을 안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렇죠. 제가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기억을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검색을 해요, 쉽게. 맞아. 검색이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 예전보다 훨씬 더 건망증이 심해지는 그 결과가 좀 초래되는 것 같고, 또 검색을 하시더라도 열심히 생각을 해가지고 그 결과 안 나왔을 때 그런 노력을 좀 하시면 뇌에다가 지속적인 자극을 줘야지만이 건망증이 덜 심해지니까 그런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 또는 이 건망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뭐 리스트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이제 녹차가 이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큰 축으로 뇌를 젊게 만드니까 건망증을 이제 좀 방지하는데, 또 건망증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견과류, 뭐 아몬드나 여러 가지 이제 뭐 호두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항산화 물질이 많으니까 건망증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베리류 있죠. 뭐 블루베리 아니면 뭐 스트로베리, 아니면 이제 아사이베리,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이제 뭐 눈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많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중에 안토시아닌이 좀 대표적으로 있으니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다크 초콜릿 자체가 이제 좀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리브 오일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랙푸드, 우리가 뭐 까만 콩이라든지 아니면 깨 같은 것들도 이제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어나 연어나 여러 가지 그 DHA나 EPA가 많은 그런, 그리고 이제 오메가3나 오메가6 같은 것들이 많은 이런 등푸른 생선류들도 이제 뇌 활성화를 좀 도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사실은 꽤 한 10여 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뭐 한방 약재로 쓰인 이 대추가 그 감초와 더불어서 그 뇌 활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게 관련된 식품이나 한약 제제가 사실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추차를 꼭 복용을 하면은 몸도 많이 보호하면서 기억력에 많은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오가피, 마지막으로 시금치 같은 것들은 그 뇌 활성과 기억력 감퇴에 도움되는 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염창사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후두와 성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맑은 목소리와 목소리 톤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에 관한 언급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름다운 목소리, 맑은 목소리라고 한다면 그 목소리를 내는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후두 안쪽에 이 성대라고 하는 것 자체의 떨림과 진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조음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혀의 움직임, 첫 번째는 이제 성대 움직임으로 인한 발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혀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조음, 세 번째로는 이 코나 구비동 그리고 이제 두부를 이용한 이제 공명이라는 이 세 가지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목소리와 음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음성을 만드는 가장 큰 구조는 뭐니 해도 후두 안에 있는 성대입니다. 그래서 후두와 성대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해볼까 하는데요. 후두와 성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목, 경추가 7개 뼈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추 보통 세 번째 뼈에서 경추 한 6번째 정도의 이제 해박적 위치를 차지를 하고 그 위치는 앞에서 봤을 때 가장 위쪽에 설골이라고 하는 부위로부터 튀어나와 있는 갑상연골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윤상연골까지가 이 후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이 갑상연골 위쪽을 이제 성대 상부, 그다음에 갑상연골 위치 자체는 이제 성대, 그리고 그 아래쪽을 이제 성대 하부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갑상연골 내측을 단면을 보면은 이 갑상연골 안쪽에 이제 결국 우리가 소리를 가장 많이 내는 성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대는 진성대와 가성대로 구분이 돼서 실제 그 진성대의 움직임과 가성대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목소리의 톤과 목소리의 높이 같은 걸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대를 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과 성대의 인대들로 인해서 그게 얼마나 활성화됐냐에 따라서 목소리의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이제 후두 질환 또는 이 목소리에 문제가 되는 그런 증후와 질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증후라는 게 결국 후두의 증후라는 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이 아프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쉬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에 이제 킁킁거림이나 이물감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기침. 그 중에서 아마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애성이라고 하는 쉰 목소리겠죠. 이 쉰 목소리는 쉰 목소리 외에도 목이 갈라지거나 목이 뭐 잠기거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총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 증후를 나타내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은 후두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후두에서 성대에 좀 더 들어가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와는 좀 별개인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 자체의 문제는 이제 후두염이라든지 아니면 후두계염이 있다든지 좀 심각한 질환이 뭐 후두암이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분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성대의 문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성대 결절, 그리고 성대 물혹, 뭐 성대 구증, 이제 성대 마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연축성 발성장애 또는 근긴장성 발성장애라는 어떤 질환도 있고 요즘에 많이 이제 사실 화두가 되는 거는 이제 이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해서 성대의 문제는 아닌데 뭐 인두나 아니면 비염에 인해 가지고 코가 뒤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나타나는 킁킁거림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성대 질환이나 후두 질환은 전통적으로 한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했었고 한의학 고전에도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한의학적 치료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크게 성대 자체를 잡을 수 있는 뭐 처방이나 아니면 침치료 또는 이제 약침치료, 뭐 침구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약 처방으로서는 크게 이 상태가 실증이냐 아니면 허증이냐를 구분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임상에서 보다 보면은 실증 환자들보다는 아마 허증 환자를 훨씬 많이 볼 수 있고요. 성대 자체는 성대에 많은 피로와 후두 자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처방, 뭐 쌍화탕, 감길탕, 뭐 윤폐환, 그다음에 향상파적환,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담이 많이 껴서 생기는 뭐 이진탕, 청화보험탕 이런 처방들을 저희가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침치료나 뭐 뜸치료, 이제 약침치료 같은 거 같이 병행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이 성대를 싸고 있는 또는 이제 후두를 싸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혈자리, 그래서 뭐 인형이라는 혈자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등 뒤에 있는 뭐 폐수라는 혈자리라든지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뭐 부돌, 그다음에 뭐 이런 혈자리다가 이제 침 자극을 하면은 이 후두염이나 성대 질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러니까 좀 원격 치료를 이용해 가지고 뭐 폐전격이라든지 비전격 같은 치료를 같이 병행해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약침 치료 중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그 한약재 추출한 약재를 가지고 실제 뭐 인형 혈자리에 근접한다든지 아니면 갑상연골 주변에다가 자입을 했을 경우에 뭐 결절이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성대 구축이 좀 개선된다든지 이런 임상적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 처방 중에서 두 가지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처방은 감길탕이라는 처방과 향성파적환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감길탕은 말 그대로 감초와 길경을 이용해서 만든 처방이고 향성파적환은 이제 뭐 박하라든지 뭐 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들을 같이 조합해서 만든 처방인데 둘 다 목소리의 신약, 명약이라고 동의보감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감길탕 같은 처방은 감길탕 자체의 약재보다는 감길탕을 이제 우리가 트로키 형태의 사탕으로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평소에 목 관리를 위해서 그런 제형 변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목에 부담이 많거나 목소리가 자주 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후두와 성대에 대한 관리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후두와 성대 관리법은 후두와 성대에 무리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목에 무리가 갈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휴식과 많은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더군다나 이제 자고 있을 때 뭐 찬 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성대를 움직여주는 여러 가지 소근육이 있는데 그거를 피로를 유발하는 행동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무리하거나 소리를 너무 세게 지르거나 과용을 하는 것도 피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성대는 점막이 되게 윤택하게 촉촉하게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땀 배출을 많이 하게 되면 성대 점막도 많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배출을 하거나 이뇨제를 섭취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음주나 흡연도 당연히 피해야 될 것 같고요. 후두 자체를 여러 가지 마사지를 해주거나 또는 이제 구강업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성대와 후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